여러분, 혹시 퇴사할 때 퇴직 위로금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으로 목돈을 딱 받았어요. 와, 일단 기분 좋죠. 근데 잠깐만요. 세금을 떼고 나면 과연 내 손에 실제로 쥐게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요, 놀랍게도 딱 하나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 돈이 법적으로 어떤 소득이냐, 이거죠.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분류 하나가 여러분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아니면 엄청난 절세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퇴직위로금의 두 얼굴은 뭔지, 그리고 근로소득이랑 퇴직소득이 뭐가 다른지, 또 뭘 기준으로 나누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퇴직위로금이라는 돈,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왜 세금을 낼 때만 되면 갑자기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갖게 되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금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그냥 월급이나 보너스처럼 근로소득으로 취급받는 길. 다른 하나는 공식 퇴직금의 일부, 즉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길이죠. 근데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로소득이 되면요, 원래 받던 연봉에 합산되니까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소득이 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공제 혜택도 엄청나고 세금도 따로 계산해서 훨씬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자, 그럼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용어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는 모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보너스, 여러 가지 수당들 전부 다요. 중요한 건 이 돈들이 전부 합쳐져서 내 연간 총소득이 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바로 그 누진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퇴직소득은 이름 그대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죠.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앞으로의 삶에 보태 쓰세요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핵심은 바로 근속연수. 오래 일했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돈은 근로소득이야, 퇴직소득이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걸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일종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세당국이 여러분의 돈을 분류할 때 딱 이 3단계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첫째, 이 위로금이 회사의 공식적인 퇴직급여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가? 둘째, 회사가 그냥 기분 내서 주는 일회성 돈인가? 아니면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된 의무적인 돈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특정 조건에 맞는 모든 퇴직자에게 똑같이 주는가? 아니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불규칙한 돈인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이 돈이 회사의 공식적인 퇴직 규칙에 딱 명시되어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면 이건 퇴직소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공식 규정에도 없이 준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 지갑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는데? 이 소득 분류 하나가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꾸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을 위로금으로 받았다고 쳐요. 만약 이게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으로만 무려 1,2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5천 받아서 1,200을 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온갖 공제를 다 받고 나면 과세 대상 금액이 확 줄어서 최종 세금은 고작 90만 원이 됩니다. 와, 차이가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왼쪽이 근로소득일 때, 오른쪽이 퇴직소득일 때 실수령액이에요. 똑같은 돈을 받았는데 단지 분류 하나가 달랐을 뿐인데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의 액수가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만 봐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무려 1,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1,110만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피부로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 아니면 퇴직소득 둘 중 하나로 세금이 매겨진다. 둘째,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게 세금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셋째, 그럼 뭘로 결정되느냐? 바로 회사의 공식 퇴직 규정에 이 돈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우리 회사 퇴직 규정과 내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서류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뭘 확인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죠. 우리 회사 퇴직 규정에는 이런 추가 지급금에 대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